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파파미 김문수 119 관등성명 사건도 알고 보니 미담이었다. 이게 이제 진짜 총각이냐 진짜 검사냐 하면서 어제 TV토론 초반부터 아주 강력한 비판을 받은 이재명이가 얼떨결에 아이 당신도 갑질했잖아 라고 반격한 바로 그 사건인데, 이게요 그 월간조선이 보도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119의 그 소방관한테 119 전화를 받는 소방관이죠. 한테 전화를 걸기 그 2년 전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한 노인이 동사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노인이 동사하기 전에 2차례나 119에 구조 요청을 했는데 119 전화를 받은 소방서 측에서 이걸 장난 전화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출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119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동사를 한 겁니다. 이 사건이 터졌어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119 전화 받는 매뉴얼이 바뀌었어요. 매뉴얼이 어떻게 바뀌었냐? 일단 응급전화가 오면 상황실 근무자는 먼저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혀라. 여기 119 누구누구입니다. 밝혀라. 그리고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판별하지 마라. 현장에서. 전화 받는 사람이 이거 가짜 전화다 아니다라고 판별하지 말고 일단 신고 내용을 성실히 응대해라. 장난 전화 여부를 임의로 판단해서 그냥 무시하거나 출동 안 하는 이런 임의 판단 응대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매뉴얼이. 그리고 2년이 흘렀어요. 김문수 지사가 지사로 있으면서 그렇게 119 매뉴얼까지 바꿨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되나 점검하기 위해서 소방서는 매일같이 매뉴얼이 잘 지켜진다고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점검하기 위해서 직접 전화를 걸어본 거예요. 그런데 전화 받은 이 상황실 근무자가 관등성명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자 김문수 지사가 매뉴얼대로 해라고 계속해서 나 김문수 지사입니다. 나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이랬으니까 그쪽에서도 그러면 매뉴얼대로 어느 소방서에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그 다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전화가 여러 차례 저 김문수입니다. 그러면 나는 대통령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119 상황실 대응자가 장난 전화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자, 이 상황을 보고 경기도 부지사가 자천을 시켰어요. 징계받아 마땅할 119 상황실 대응자죠. 경기도 부지사가 인사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인사조치가 그건 제가 보기에 너무나 당연한 조치인데 이거를 나중에 김문수 지사가 알고 아이 뭐 내 전화 잘못 받은 거 가지고서 인사조치까지는 좀 심하지 않냐 하고 다시 복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담 아니에요. 미담. 김문수 지사는 자기가 좀 창피를 당했지만 부지사가 그냥 자천시킨 것을 다시 복직을 시킨 미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좌파들이 막 공격을 하면서 뭐 김문수 갑질 막 이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지사님이 이거 자천시킨 것도 아니고 또 너무나 당연하게 매뉴얼에 따라서 하라고 지사로서 정당한 이 행정 업무를 하다가 그 사람이 이 잘못 응대해서 이렇게 된 건데 전후 사정을 국민들한테 좀 알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억울하게 당하고만 계십니까? 그때 김문수의 대답이 뭐였냐면 야 그럴 시간 없다. 더 그럴 시간 있으면 더 열심히 도정 챙겨야지.
그리고 넘어간 거예요. 정치인들이 안 한 것도 지가 했다 그러고. 여러분들 동네 가면은 뭐 예산 국회 끝나면 전부 플래카드 걸리잖아요. 뭐 내가 얼마 유치를 했니 어쩐니. 안 한 것도 다 지가 했대. 이러는 판에 김문수는 자기가 한 일이 그게 아무리 아름다운 미담이라도 선전하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지. 그리고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공격을 받아도 해명을 안 해요. 해명을 하면 이 사람이 곤란해지니까 그냥 내가 욕먹고 말지. 그리고 그런 거 해명하고 다닐 시간이 어딨어. 도정 챙기기도 바쁜데. 이게 김문수였던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김연아와 관련된 미담, 밴쿠버 올림픽 4년 전에 유망주였지만 무명인,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비인기 종목이었던 이 피겨의 유망주 김연아를 경기도 홍보대사로 해서 훈련비 전액을 경기도가 지원했던 그 미담 있잖아요. 이번엔 장미란이야. 장미란. 이게 이제 유상범이 방송 나가서 얘기해서 알려지게 된 건데, 장미란. 이 장미란 미담은 이런 겁니다. 장미란이 2007년에 강원도 원주시청 소속으로 있다가 경기도 고양시청으로 이제 바꿨어요, 소속을. 그때 경기도 고양시청으로 소속을 바꾸면서 계약한 것이 한국 역도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계약금 1억 7천, 연봉 1억, 총액 4억 7천만 원. 체육계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장미란에게 지급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10년에 고향의 장미란 체육관을 개막합니다. 이게 다 김문수가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해낸 일들이에요. 김문수가 요즘은 뭐 전국을 누비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래서 요즘은 차량 후보 전용차를 타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얼마 전에 경선 치렀잖아요. 국민의힘 경선. 경선 때도 지하철 타고 다녔어요. 경선 때도. 평생 지하철 대중교통만 이용하니까 그거 안 타면 오히려 좀 불편할 거야. 도지사 퇴임하고 나서 한 달 동안 꽃동네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2년 8개월간 주말마다 택시 기사를 진짜로 했어요. 그냥 체험한 게 아니야. 진짜 택시 기사를 했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기사는 경인일보 기사입니다. 2012년 기사인데 지금부터 13년 전에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왜 김문수가 인기가 있으니까 김문수 관련 영상도 막 역주행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비보이하고 춤추는 영상입니다. 2012년에 이때가 대통령 경선 때일 거예요. 박근혜, 김문수 대통령 경선 때. 그때 설란영 여사하고 함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비보잉 공연이 있었는데 이걸 관람했어요. 이제 관람 극 중에 그 주인공 비보이가 이 관객 중에 사람을 불러내서 같이 비보잉을 좀 연습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김문수가 불려 나갔어요. 그래서 극 중의 주인공인 비보이가 물구나무로 머리를 바닥에 놓고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그 배드 행잉이라고. 이제 헤드뱅잉. 이 이제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인데 이걸 하니까 김문수가 갑자기 따라 하겠다고 물구나무를 써요. 헤드뱅잉까지는 안 한 것 같아. 그렇지만 진짜 물구나무 쓴 장면이 나와요. 예, 진짜가 나타났다. 파파미. 그러니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대선
정말 체제 수호를 위한 처절한 전쟁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김문수의 진짜 이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라고 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서 참 처절하지만 잠깐은 유쾌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고, 이 파파미가 결국은 김문수의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재명 똘마니들이 전부 다 비호감했던 그 비호감을 순식간에 지금 낮추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비호감이 낮아지고 호감이 올라가는 것이 이번 대선의 마지막 승부인 부동층의 표를 강력하게 흡인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고성국 칼럼 마무리하겠습니다.